사실상의 민정수석이 부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에서 완패한 집권 여당입니다. 윤 대통령이 주말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참모진 인선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관련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권성동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에 나타난 그런 민심,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용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초심이 그대로 좀 잘 묻어놨으면 좋겠다. 대통령 후보로서 그 당시에 그런 진정성, 절박함 이런 게 있었을까 이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서 좀 국민들에게 마음속에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기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여기 화면에 보면 오늘은 민생을 한덕수 총리가 강조했는데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은 없을 것 같다.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입장을 가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 후에 대통령께서 처음 공개적인 자리에 사실 나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당초의 기대에는 이번 총선 패배 원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불통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고 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적어도 총선 패배 후의 첫 자리에서는 기자들과의 문답하는 정도까지는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죠. 물론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대통령의 판단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이번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의 문답을 듣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을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방식인데,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에 단 한 차례라도 이런 식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내일 아마 그 자리가 국무회의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 패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쇄신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일단 내일 첫 자리에서부터 실망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시선으로 봤을 때도 내일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형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네요. 총선의 민의를 잘 못 살피는 것 같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내일 모르겠어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다만 용산 대통령실이 쇄신의 첫 단추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뭐 사실상의 민정수석 부활 아니라 법률수석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마 이제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뭐 좀 봐야겠지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폐해가 많았거든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개입했다. 특히 이제 그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제가 아마 그때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내려놓는 거다. 근데 문제는 그 권한을 내려놓으면, 근데 지금 문제는 검찰과 어떤 경찰의 어떤 수사에 개입하는 이런 건 안 되지만 민정수석실장은 백성민의 이제 살필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어떤 상황들을 살피는, 즉 여론을 어떤 수립하고 대통령에 전달되는 중요한 어떤 민심의 통로였어요. 근데 그 기능마저 없애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거듭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이제 총선 때 대파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사안이 이제 MBC가 뭐 잘라먹고 이제 보도를 했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민심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방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결국 국민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민심을 제대로 대통령실이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결국은 대통령실이 어떤 이 민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에서 이번 총선 패배를 거치면서 대통령실에 이런 것들을 좀 부활해야 된다. 즉 다른 검찰과 경찰의 수사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무슨 것들이 불만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빨리 어떤 대통령실이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민정수석 그러면 조금 어떤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수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기획관이나 뭐 등등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라도 이런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지금 현재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런 기능을 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저는 총선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심과 향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 나는 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 말씀은 지금 사실 총선 완패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용선 대통령실의 여론 수렴 기능. 민정수석실이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듣는 기와 사정,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 관한 장악력 이런 건데, 수사기관의 장악력이라는 단점 혹은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여러 단점 때문에 이 민정 기능을 100%다 버리면서 거기에 맹점이 드러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정 기능은 버리지만 하지 않지만 그러나 민심을 듣는 창구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법률수석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률비서관. 그래서 사정 기능을 뺀 뭔가 용산 대통령실에도 언로 그러니까 여론을 듣는 창구를 좀 마련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훈 부의장님? 그냥 민정수석실 부활하면 안 됩니까? 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실에 잘못된 기능이 있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정부 국가 국정 운영을 할 때 특정 기구가 폐해가 있다고 해서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기구를 없애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민심을 듣는 그런 동향을 좀 얻는 그런 기능도 없어졌지만 저는 인사에 대한 검증 기능도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이 하고 있던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뭐 장관급 인사나 이런 인사를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하는 기능 그런 것들을 사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체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폐해 이후로 민정수석실 폐지가 되면서 법무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뒤따랐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미채택 사유가 벌써 24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3건이었는데요. 벌써 임기 절반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24건. 물론 미채택 사유는 야당의 반대, 야당이 끝까지 협조해주지 않았다. 정치의 실종, 협치의 실종 이런 이유도 들 수 있지만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항상 민정수석실이 하던 아주 기본적인 인사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여러 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민주당에서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실을 없앤 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차에 다시 부활을 시켰고 임기 3년 차 총선에서 글쎄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꽤 거셌고 이번에 또 민정수석실 조금 다른 법률비서관 검토까지 하는 거 아닌가. 내일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번 지켜보죠. 그런데 법률수석 신설 검토 말고도 윤 대통령이 변했다는 건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내부에서 많습니다. 아직 하마평만 무성하고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 내각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거가 좀 아무 좀 생각도 하고 있질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건 낭설이라고 봐요. 수도권 위주로 당이 좀 개편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회의하고 별개로 개혁적인 목소리가 당에 더 담겨져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일단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특히 비서실장, 참모부터 먼저 뽑아야 되니까 원희룡, 정진석, 이정현, 김한길, 장제원, 이동관 자천타천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